자, 이거 뭐 관련돼 있긴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시고 계신데 동아일보 사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이 자서전 회고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의 검찰이 가족을 인질로 먼지털이 수사를 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휘했던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가족 인질극, 초미세먼지털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 수사, 정치적 수사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이 원고의 이 기사에는 없습니다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는 금방 끝날 것으로 보고 자신의 검찰이 정치적으로 지배권,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이미 그때부터 행보를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는 예비 문서로 읽혔다.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행보는 2019년 하반기부터 준비되었던 것이다. 촛불 시민의 경각이 필요한 시간이다. 이런 주장을 좀 내놨습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 이 조국 전 장관의 이 회고록에 대해서 조국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 요 지난 예. 주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려도 예, 될까요? 다시 회귀하는 건가요? 회귀하면 안 되는데. 아니, 전화와 새신으로 가셔야 되는데. 세 분한테는 기회를 주고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예. 안 주셔서 손까지 들었는데 예. 지금 이준석 돌풍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은 친이 친박이 허물어졌기 때문인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무너지고 그래서 친박은 사실 무너진 거고요.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친이 또 무너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 폐허 위에서 새로움이 싹틀 수 있는데 민주당은 다 친문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계파 구조가 속으로 강고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돌풍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저는 이게 핵심으로 봐서 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 이제 저는 뭐 의원이 170몇 명이잖아요. 그래서 뭐 취재할 수는 없었고 언론에 난 보도가 아주 양극화돼서 났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이랬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선 이 조국의 시간을 계기로 이 책을 계기로 민주당 기류가 달라진다는 기사도 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동시에 있는 게 민주당 내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는 최근 출간한 책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이낙연의 약속에서 부모 찬스를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게 조국 전 장관을 말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니다라고 이제 강하게 좀 부인을 했죠. 조국 전 장관이 등장하기 훨씬 전 이명박 정부 시대 제도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회고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라는 반응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응원한다라는 메시지가 또 같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유영하 교수님. 네. 이건 뭐 개인적으로는 주관적으로는 다들 이제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텐데 이제 예. 방송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공정하게 말씀하시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툭 터놓고 얘기해서 조국 전 장관의 이 발언,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 이게 과연 민주당이 지금 플러스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이 부분만 좀 놓고 보면 어떨까요? 민주당 내에서는 뭐 제가 다 얘기는 못 들었지만은 현재 조국 전 장관이 다시 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대선이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반면에 얘기할 건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뭐 검찰 개혁이라는 문제에서 담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실상 과도한 윤석열 전 총장 있을 때의 과도한 검찰 수사를 위해서 피해를 본 사람인 건 분명한 거죠. 뭐 책에도 나오지만 다 털리고요. 솔직히 가족까지 다 털리고요. 만약에 법무부 장관의 내정이 안 됐다면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털렸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검찰의 집단적인 저항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조국이라는 인물이 검찰개혁이라는 용어하고 등치돼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부분들을 민정수석이라도 그 전부터 계속 주장해 왔지만은 이 정치권에 완전히 등장하는 순간 그때부터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뭐 검찰에 의해서 뭐 수사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조국이라는 인물은 자기 자신은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뒤에는 이런 내로남불이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혁이라는 대명사에 어울리지 않아 버린 거죠. 그래서 엄청난 공격과 비난을 받으면서 이것이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그럼 조국 전 장관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이후에 이 내로남불이라는 부분들이 드러났다. 물론 검찰 개혁이라는 문제, 예. 검찰의 저항이라는 문제 같이 하나 있지만은 과연 조국이라는 인물이 검찰 개혁과 등치될 수 있는 예. 대명사냐. 이 점에 대해서는 진짜 국민들이 다 예. 같이 보고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가족의 피를 펜으로 찍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썼다라는 표현이 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말은 딱 한마디로 그겁니다. 자기는 억울한 정치적 수사의 희생양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먼지털이하듯이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그렇게 수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는 가지가지 한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글을 썼는데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이런 회고록이 민주당의 정치적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궁금합니다.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미 뭐 판결문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니냐, 범죄 사실이 다 드러나 있는데 뭐 그런 입장을 보이면서요. 본인의 이제 정치적 행보를 계속 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언제쯤 나올까요? 뭐 6월에 등판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6월에 등판한다는 등판설의 근거가 좀 약간 황당무계하긴 합니다. 6월 6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첫 공개 행보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향이 이쪽이죠. 이쪽의 대표적인 상징 인물은 또 이순신 장군이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날 대선 행보에 나설 것이다. 이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대선이 이제 9개월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경선 무렵인 8, 9월쯤에 나올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인데 저 말이 좀 설득력은 있긴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너무 늦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으니 뭐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얘기 같기도 하고 언제쯤 등판할까요? 그거는 뭐 예.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저거 다 맞는 얘기예요. 6월 등판도 맞고 8, 9월 그렇죠. 등판도 예. 맞고.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아이디어 뭐 차원에서 뭐 저 좋잖아요. 예. 사실은 그 이순신 장군 멋있잖아요. 거기서 하면. 본인을 또 이순신 장군과 등치화하는 거. 예,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에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보면 그 시간이 얼마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의하면 11월 달에 이제 대통령 후보를 예.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선이 이제 시작된다고 보는 게 한 9월부터라고 치면요. 지금 지도부가 구성되는 게 6월 11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그 윤석열 쪽에서는 6월 그 지도부 이후에 국민의힘 지도부 이후에 등판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 9월 달 이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예. 8월 달에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아마 그 윤석열은 윤석열이 원하는 시점에 나타나겠죠. 예.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본인은 언제가 근데 이제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만약에 고언을 예. 좀 드린다면 제가 볼 때는 빨리 나오시는 게 맞다 이제는. 빨리 나오는 게 맞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이제 지도부가 국민의힘 지도부 결성된 이후에 예. 바로 나오셔도 괜찮고 6월 달도. 예. 하여튼 늦으면 안 됩니다. 9월까지 넘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사실 늦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 정미경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주 이유 중에 하나가 점점 격차가 좁혀지고 예. 있기 때문이겠죠. 여론조사상에서 자꾸 민기적거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와의 이 지지율 격차, 리얼미터 여론조사긴 합니다. 계속 이제 좁혀지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어서 등판을 서둘러라 이런 이제 압박이 오는 것 같습니다. 문인철 평론가님. 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왜 이 타이밍에 이 회고록을 내놨을까? 왜 윤석열 전 총장을 저격했을까? 윤석열 전 총장의 등판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윤석열 전 총장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 시점을 타이밍을 맞춰서 조국 전 장관이 회고록을 내놓은 것은 아닌가. 뭐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키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추론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의도에서 저술을 하고 책을 출판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저격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이 책을 내고 또 그런 발언이 언론에 나올수록 오히려 지금 조금씩 떨어지는 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도를 더 높이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국 전 장관이 때리면 때릴수록 그것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군요. 공정한 이유로 때리면 떨어지겠죠. 근데 예.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등판 시기에 관련해서 6월 초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6월 11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아시다시피 대선이 있을 때의 당대표는 그 크게 역할을 못 합니다. 어디까지 역할을 하느냐. 후보를 경선할 때, 각 당의 대선 후보를 뽑을 때 예. 그때까지만 역할을 하고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선대본 중심으로 이제 모두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당대표 역할은 한정적인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6월 11일 전당대회 하고 나서 당대표가 뽑히면 아마 그 이후의 시점 그래서 6월 6일은 아니고 6월 말이나 7, 8 너무 넓게 예. 봤습니다만은 6월 중순 이후나 7월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등판을 한다면 정말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정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제3지대를 형성할 것인지 그것도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윤석열 전 총장과 여러 가지 당내 대선 후보들과의 공정한 그런 경선 관리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사실은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최민희 의원님,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에 가져올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민주당 또 국민의힘 또 우리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바람을 가져올까요? 이미 바람은 가져왔죠. 예. 네, 가져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바람의 내용이 예. 무엇인가겠죠. 근데 지금 이준석 신드롬도 그렇고 윤석열 바람도 그렇고 이거는 저는 여야 정치인 모두가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까지 야권의 1위 후보로 부각되는 것은 후보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예. 마땅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괴로워요. 저는 이런 모든 현상이.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공정의 가치라고 하는데 저는 그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는 공정의 가치라는 게 예. 굉장히 법적인 영역, 이게 한정된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공정의 가치를 확대시킬 수 있느냐. 예. 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등판 시기가 빨라지면 그건 제3지대에서 뭔가 세력화를 해서 예. 뭐 단일화 쪽으로 갈 수 있고 등판 시기가 늦어지면 그건 뭐 도리 없이 예.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 참여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의 최후 결정은 장모 재판 그리고 아내의 법적 처리 여부와도 연동되어 있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각광받아서 행복하시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 복잡한 시기를 예. 맞고 계실 것 같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차곡차곡 자료를 쌓아가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도 오늘 신문 기사에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좀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소식 신문들 쭉 살펴봤더니 민주당보다는 주로 이제 이준석 또 윤석열 뭐 등등해서 이쪽 야권 소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